안녕하세요. 지난 두 편을 통해서 IPO가 왜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심사에서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상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미 주관사 미팅까지 했는데 뭔가 막힐 것 같다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앞에 두 편을 보니까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작입니다. IPO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2년 전에 준비를 시작한 기업과 6개월 전에 시작한 기업은 심사에서 마주치는 이슈의 종류도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앞편에서 보여드린 이슈들, 매출처 편중,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이미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면서 만난 기업들 중에서 처음부터 모든 게 준비된 곳은 없습니다. 내부 통제 이슈들이 자주 관철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가 K-IFRS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아직 K-갭으로 작성 중이라면 IFRS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5억 원 이상 장기 잔류 중이다. 만약에 이 가지급금이 계속 잔류 중이라면 결국 해소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운영 규정, 그리고 이해관계자 거래 내부 규정이 갖춰져 있다. 만약 내규가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것들이 있다면 지금 파악하고 향후 거래부터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정감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없다면 상장 예정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신청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나 주관사나 IPO 전문가와 공유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공유하지 않는 소송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공유해야 합니다. 소송을 숨길수록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주요 매출처 비중이 적절히 분산되어 있거나 핵심 고객과의 거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없다면 구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솔직하게 체크해 보셨나요? 좋은 상태의 항목이 많을수록 준비가 잘 된 겁니다. 반대로 가지급금, 이사회 미의결 거래, 소송 미공유, 내부 회계관리제도 미구축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았다, 해당이 안 된다면 지금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PO 준비는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축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전략 수립입니다. IPO 준비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장 트랙입니다. 트랙은 4가지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상장 트랙, 이익과 자기자본 등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해서 상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술특례 상장입니다. 이익이 없어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 AI, 딥테크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평가라는 추가 단계가 있고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등급과 트리플 BD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자료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장 후에는 또 의무부여 기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펙 합병 상장 방식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 인수 목적 계산서는 스펙을 통해서 이 비상장 기업이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스펙은 이미 상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봤을 때는 심사 기간만 보았을 때는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합병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양 주체 스펙과 그리고 비상장 기업 간에 이 합병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넥스 이전 상장 트랙인데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코넥스에 먼저 상장한 다음에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를 밟아가는 전략인데요. 코넥스 상장 요건이 코스닥보다는 완화되어 있어서 먼저 자본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실적을 더 쌓아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트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이 먼저입니다. 트랙 결정 없이 일단 준비하자는 것은 방향도 없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장 타이밍도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공모를 하면 공모가가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언제 상장하는 것이 기업과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시장 흐름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재무회계 정비입니다. KIFRS 전환, 지정감사 수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IFRS 전환 과정에서 재무지표가 달라 보일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준비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정감사는 상장 예정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신청 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구축과 어떤 검증기간, 실제로 액팅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축은 법적 구조정비입니다. 특수관계인의 거래정리, 이사의 의결체계 구축, 정관 및 사내규정 정비, 주주구조의 적정화, 소송 리스크 관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편에서 보여드렸던 이슈들이 대부분 이 축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축은 IR 스토리 준비입니다. 거래소 킥오프 미팅의 첫 30분이 기업의 모든 것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무엇을 팔고 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입니다. 이걸 에쿼티 스토리라고 합니다.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R 자료, 투자 설명서, 수요 예측용 자료까지 모두 이 에쿼티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면 기술적 평가를 위한 기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평가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와 또 IR 전문가와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 이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담팀과 외부 전문가의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관사, 감사법인, IPO 컨설턴트, 법무법인 각자의 역할에서 유기적으로 내부 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IPO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도식화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각 기간별 이슈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했고, 이 이슈별로 어떤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그 주관사의 역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린 시각화 자료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관사와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실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정감사 신청, 내부 통제 정비, 그리고 예비심사 청구서 작성이 병행됩니다. 이 단계에만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이 예비심사 청구서 전에 이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가 추가됩니다. 이 기간이 약 6주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단계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신청계획 제출, 그 다음에 실무진 면담, 대표이사 면담 등을 거칩니다.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거고요. 심사를 통과하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효력 발생이 되면은 IR과 수요 예측,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개인 투자자 청약과 납입, 그리고 상장 신청 및 매매 개시 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청약과 납입하는 과정 다음으로는 이제 본심사라는 예비심사가 아닌 본심사를 거쳐서 추가적인 그 심사에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공모에서 상장까지는 약 1개월 반에서 2달이 걸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사가 승인된 후에는 6개월 내에 상장 신청을 해야 하고요. 공모 진행에는 약 5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 통과 후 실질적으로 공모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자, IPO를 준비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설계 단계, 포즈 1단계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상태를 전수 진단을 하고요. 그 안에서 자기 진단을 하면서 재무제표, 주주구조, 특수관계의 거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조를 보시고 이 상장 트랙이 적합한지 아니면 우리 상장 트랙 어떤 게 맞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상장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도 함께 설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단계로 준비와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주관상 정정을 지원하고 IFRS 천안 영향을 사전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의 거래를 정리하고 이사의 의결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심사 준비 단계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특례 상장이라면은 기술평가 준비가 이 단계에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비심사 청구서 작성을 하면서 IR 자료를 또 같이 만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와 킥오프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30분 동안에 이 30분 정도의 거래소에게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하는 건데 이 우리 회사를 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심사관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이 심사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행과 완료 단계입니다. 예비 심사가 시작되면 거래소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데 그때마다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 이후에는 이제 수요 예측과 공모 과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장이 이제 완료된 후에 IR 전략도 함께 또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기관 투자자들을 또 블록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이 끝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또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의 주가 관리와 지속적인 IR 전략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그 IPO 로드맵 사례에 있는데요. IPO 일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옵션 1과 옵션 2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월에 지정감사 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7년 3월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 8월에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반기검토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6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반기 관련된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검토 기준으로 해서 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을 해서 심사 기간이 한 45일 정도 이내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심사 승인이 27년 10월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또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 검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은 15영업일 이후에 효력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IR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및 청약 납입 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개시까지 2020년 9월에 신청을 해서 2027년 12월에 상장이 돼서 매매가 됐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6개월 안에만 청구서에서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6개월 이내만 상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장 시기를 좀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에 대한 부분이 이 2027년 10월에 거래소 심사 승인을 받고 나서 27년 1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5영업일에 효력 발생이 되고 2018년 1월에 이제
그 수요 예측 및 청약 납입, 그리고 나서 2028년에 2월 이제 매매 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상장 신청이 청구서 승인을 하면은 28년 3월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시장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관련 업종, 동종 기업, 그다음에 유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전략적으로 이 어느 단계에 상장을 하면 적절한 시기인지를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맞춰가는 부분들인 거죠. 뭐 최적화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최대한 우리 회사를 좀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기업 내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론 파트너스가 그러면 이 IPO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IPO 컨설팅을 하고요. 그 상장 트랙에 대한 전략 수립, 선정, 그리고 주관사 선정 지원, 그다음에 심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해소하는 작업,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하는데, 스타트업들을 초기 보육하는 게 바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바론 리스팅 프로그램이라고 상장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엑셀러레이터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육 사업과 그 다음에 투자 사업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투자 유치를 좀 연결해주는, 우리말하는 팔로우온 투자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VC들한테 또 투자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은 M&A 쪽 자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찾거나 우리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딜 발굴하는 작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시 또 기업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M&A 자체가 또 기업 가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구조, 지분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형,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지, 뭐 CB라든지 RCPS라든지 이런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PMI 전략,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병 후 통합 전략 관련된 부분들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분들 대상으로 IPO 교육, M&A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이 거래소라든지 또 산업은행에서 강의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 임직원 대상으로도 강의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세 편을 모두 모셨다면은 이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 질문이 든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IPO 컨설팅을 하니까 초기 진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가능성을 직접 점검해 드릴 수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문의할 때는 재준.리@바론.co.kr로 여기로 이메일 문의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상장 관련된 책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내용을 좀 소설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서 상장까지라는 부분인데요. 25년 11월에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소설로 창업을 한 이후, 그 다음에 상장까지의 성장 과정을 소설로 풀었고, 그 소설의 각 섹션 뒤에는 실무 가이드도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소설로 보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내용을 좀 전달하였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이슈들을 바로 뒤에 실무 가이드라는 걸로 함께 보시면은 조금 더 업무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최근에 출간한 책인데요. 재무제표 박 주식 투자입니다. 재무제표 박 주식 투자는 숫자로만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에 넘어 있는 기업의 본질을 어떻게 읽는지를 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IPO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 해야 되는, 이제 공모 단계에서 세일즈 해야 되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이거든요. 그 투자자의 눈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심사관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수요 측에 참여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면은 IPO 준비의 방향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편 모두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포인트, 핵심 메시지를 전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준비가 빠를수록 심사에서 마주치는 지뢰는 줄어듭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